말 나온 김에 오세훈 이번 서울시장 당선인 관련된 얘기, 우리 김한 기자의 기사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세훈 정치자금법 판결 올해 안에 확정될까? 아까 말씀하신 7월 22일 날 1심 선고가 있고요. 네. 그러면 1심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항소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특검 기소 내용이니까 네. 633. 633. 7월 22일 이후에 6개월이면 결판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좀 뭐 일정 조정상 있지만 어쨌든 연말 혹은 연초에는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명태균 씨는 자신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재판 명태균 씨 관련된 재판에서 보면 뭐 이따 박성재 그 구형 때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의 주장이 있고 강혜경 씨의 주장이 있고 예를 들면 김영선 씨의 주장이 있고 이렇게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셋의 주장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재판이 저 재판입니다. 오세훈 재판밖에 없어요. 오세훈 재판에서는 이 셋이 막 첨예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근데 저 재판에서는 일치해요. 저 재판은 사람들 그 얘기는 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도 여론조사 받은 거 무죄 났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 윤석열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선 공천이라고 하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으로 이 여론조사 해주고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김영선 공천이 그 여론조사에 대한 원포인트 대가로 준 건지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준 게 이미 확인이 됐고 이 돈을 주는 사람이 후원회장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그럼 김한정 씨. 예. 선거법상의 판례 취지는 그러면 이 모든 이익은 후보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으로 보면 이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구형도 실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유무죄 판단이 있는 건데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무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유죄 인정이 되면 취소형이 나와요. 1년 6개월 구형인데 이걸 갑자기 98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막 49만 원인가 뭐 한번 본 적 있잖아요. 99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줄까? 근데 너무 세요 구형이 그러기엔. 그러니까 구형 자체가 낮았다면 구형이 만약에 그래서 유죄 인정이고 한 300만 원 구형을 했으면 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죄 논리를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정도로 이게 다 드러나 있는 사건이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나면 12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김한 기자님 기사 제목은 오세훈 정치자금법 판결 올해 안에 확정되어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되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스킹을 여기서 되어야. 그렇게 해야 한다. 진짜 서울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는 약간 진짜 뭔가 어딘가에 신이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5선이 당선됐어. 근데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또 알게 되어서 만약에 그 선출을 폐기가 돼, 취소가 돼. 그것도 약간 우리한테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 사필 규정 같은 사필 거. 규정. 네. 오세훈 시장 당선인 22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는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네. 이게 구형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몹시 낮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막 그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7월 22일에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면 1월이 되잖아요. 그리고 통상 법원이 2월에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기 인사 전에 정리가 된다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되어서 서울시장 당선이 취소가 된다. 그리 되면 4월에 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줄줄이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재판이 남아 있는 27일인가요? 7월 27일. 이것도 우리가 좀 그때 되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당선인은 계속 명태균 씨가 그냥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큰 틀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해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당연히 저는 무죄를 주장한다. 작은 틀에선 유죄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만났어. 전화도 했어. 뭐해서 뭐하고 뭐 받았어. 그리고 어쨌든 갔어. 김한정 씨 통해가지고 돈도 갔어. 이것들은 그 정리 이거는 명백하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형법상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보면은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무죄가 다 같은 무죄가 아니잖아요. 어떤 무죄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네. 이거 완전 너 무죄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거 우리가 봐도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이럴 때는 어쨌든 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가는 거야. 이거 뭔가 명백하게 좀 증거가 좀 부족해. 혹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 이런 판결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후자를 노리는 거다. 자신 있으면은 저는 완벽한 무죄를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저는 무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여튼 뭐 표현이 참 묘해. 진짜 이거 컨설팅 받는 건가? 진짜 너무 뭐 진짜 본인이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튼 유죄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이날 판결문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 보도 좀 봐야겠네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주요 종사 힘이 관련해서 재판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구형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판사는 25년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네. 사실 그 박성재 전 장관이 구속 상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장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연달아 2번이나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의 몸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셨나요? 뭐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뭐 누가 단 한 명이 남아서 끝까지 내란을 단죄할 것이냐 이거라면 한국 사회에서 그 이름은 이진관이다. 네.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남으면 그게 나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네가 그릴 수 있을 만큼 큰 동그라미를 그려.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진짜 너무 올드하잖아요. 진짜 너무 올드하죠. 방금 리액션은 약간 찐이었는데. 진짜 야 몸소리를 치네. 몸소리를 쳐. 깜짝 놀랐습니다. 원준혁가 그 얘기했고 나 같은 급 했잖아요. 죽을 뻔했어. 듣기 힘든 얘기네. 어제 네. 약간 그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구형보다 저는 이제 구형보다 좀 그래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부가 그 판례를 본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물란과 친일 쿠데타로 죄를 일으킨 건 형사법상의 양형을 넘어서는 어쨌든 단죄를 해줘야 사회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의미가 그렇죠. 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했고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보다 많은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건 이 내란범들이 왜 이진관 재판부를 만나면 기피 신청을 내고 그렇게 피해가려고 했는지를 어제 판결에서 또 한번 보여준 거고 그렇죠. 사실 한덕수에 비하면 박성재 장관이 훨씬 더 발각된 행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렸죠 다. 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그거 하나로 사실 이제 말하자면 발각 여러 행위를 했겠지만 그 단던잔수 지시가 결정타가 된 건데 박성재 장관은 뭐 예를 들면 합수본에 검사도 파견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도 알아보고 뭐 등등등 회의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된 행위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형량은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여전히 이렇게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모의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누구랑 모의했는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른바 안가회동이라고 하는 사후의 내란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본 기소가 아니라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제 위증 기소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인용되지 않은 거.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냥 묻어서 양형을 늘려서 25년 구형한 거에 포함된 것 같은 형태 뭐 이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왜냐하면 있죠.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어제 공소 기각이 됐어요. 네. 이거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건데 네. 이게 참 이완규라는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소 기각이라는 게 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기소해서 특검이 구형하고 이 재판부가 다룰 재판이 아니다라는 취지인데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듯한 태도로 그렇죠. 맞아.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진관 판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아니냐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내란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무언가를 행동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법무부 장관식이나 되면 이 내란이라는 게 이 뭐 친일 쿠데타라는 게 위법적이라는 것이 보이고 국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막았어야 지당한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거 이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박성재라는 사람 하면 저는 기억나는 건 안방마님밖에 없거든요. 김한빵. 네, 진짜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정말 사적 이익과 국가를 위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25년도 가볍다. 진짜 댓글처럼 이진관 판사님 같은 판사분들이 한 분만이라도 더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당시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기는 심지어 간부회의에서 위헌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막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지 않은 게 단순히 그냥 모든 국무위원들 주장하는 게 저 잘 몰랐고 그냥 가봤더니 갑자기 어버버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렸어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라 하고 있지만 예.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너 박성재 전 장관 명확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그때 막았어야지. 그걸 하지 않은 게 국무위원으로서 이 위헌 위법에 어쨌든 동조함으로써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이 왜 그 자리에서 월급 받고 그 앉아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셨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하고 형량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예. 이상민 전 장관은 이제 15년 구형했는데 이제 7년 9년 한 거잖아요. 이제 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재판 넘어가고 계속 이제 공방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죄가 이상민 전 장관의 죄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9년과 25년은 너무 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박성재 전 장관이 많이 깎일 여지가 크다. 이후 그렇죠. 재판부에서 맞아요. 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근데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참 어떻게 우리 사법제도의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런 재판일수록 국민들의 법감정, 일반적인 법상식에 걸맞은 판결이 나와야 재판부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관만 피하자라면서 기피 신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민 전 장관은 9년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네. 올라갈 수 있으려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네. 집에서 발견됐다라는 그 20억 뭐 돈 에르메스, 뭉치라 에르메데스 돈 돈 뭉치 뭉치라든지 예, 그거 증거. 그거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데. 네. 예. 자, 그 내용 중에 하나 한겨레 단독 보도 중에 하나 있어서 요것만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내란의 밤으로 다 기억이 돼 있지만 그날 이제 명태균 씨 구속 기소 관련된 뉴스가 나온 날이죠. 이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는 윤석열이 박성재를 호출했다. 이게 지금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의 어떤 뭐 트리거가 됐다 그렇죠. 그럴까요? 방아쇠. 예, 이게 바로 명태균의 구속 기소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게 많은 분들의 그동안의 이런 좀 뭐랄까 추론이었는데 네. 한겨레에서 이걸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진관 재판부가 어제 판단을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약간 적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 들어갔고 윤석열이 미리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박성재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확인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박성재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기사 보시면 원래 뭐 저녁 9시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더 일찍 전화가 왔다는 거야. 빨리 와. 너는 좀 일찍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일 처리 이렇게 하고 지금 넌 밤이 넘어가냐? 뭐 이런 거죠. 예. 네. 그 뭐 그런 거 이제 너 네. 뉴스 봤냐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성재 장관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뭐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설마 그걸 하겠어?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특검도 확인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예. 넌 비상계엄을 그럼 왜 했다? 그거를 내란 재판 초기에는 물어도 많이 봤어요. 나오면 너는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냐? 대통령이 왜 비상 권한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걸 아마 이제 문답을 했겠죠. 박성재 장관이. 근데 박성재 장관이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날 뭐 연락을 받았고 일찍 들어갔더니 명태균이 구속된 거에 대한 상황을 묻고 그걸 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김한방이 나왔을 때 김건희가 본인의 사법 처리 과정을 계속 이제 박성재한테 묻고 왜 뭐 확인했다. 예를 들면 누구는 다른 이제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 영분이나 누구들은 왜 처벌 안 하냐 이거를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재가 짜증 나니까 그거를 안방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 문답은 뭡니까? 대통령도 말하자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구속되는 게 곧 김건희에게 사법 바로 연결이 닥칠 사법 되니까요. 리스크다라고 인지했고 그게 이제 12월 3일 밤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아니냐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를 다 확인했으면 자세하게 적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그렇죠. 봐서는 그 이제 정황이라는 정황 거죠. 정도를 이제 예. 확인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뭐 김건희 관련된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검찰 단위에서 뭐 사전에 어떻게 했다, 뭐 서류를 미리 꾸몄다, 그리고 뭐 마치 로펌처럼 행동을 했다,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다뤘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시 확인되는, 네. 그리고 이제 검사 이름들이 거론되는 뉴스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뭐 다른 이슈들이 정치면 앞부분의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란의 정확한 종식을 위해서라도 이 뉴스들 놓치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에 쭉 빠져 있었던 게 당시의 검찰 조직이잖아요. 심우정 총장을 위시로 해서 검찰 간부들 이야기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심우정 총장이 종합특검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아 이제요? 예,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박성재 전 장관하고 이제 통화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그 날짜 시간 이러면서 윤석열 풀어줬을 때 맞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이유. 이것들도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심우정 씨는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가긴 갔었고 또 서면으로도 뭐 내긴 냈었어요. 근데 어떤 지금 처벌도 안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예. 그때는 아마 참고인이었을걸요. 참고인 신분도 있고 제 기억에 피의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상황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저희는 화요일에 함께했던 네. 김한, 과구신, 오윤의 애칭 공모에 네. 뭐 전혀 아니 아까 한 분이 남겨주시긴 했는데 네. 오우완. 오우완. 오후한. 오늘 완이잖아요. 네, 그걸 오늘 때 운동 완성이 아니라 네. 오늘 우환이 완성됐다는 얘기인가요? K 윤곽 아니면 오. 근데 우한은 약간 안 좋다. 우한이 있다 막 이런 느낌이니까 어감이 그죠? 오우환 좋다 나는. 노노노노노 K 윤곽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좀 오우완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오우완. 잘 가요 가래 윤곽이라고 왔는데 이건 뭘까요? 예. 자 아무튼 다양한 아이디어들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해서 네. 한번 애칭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주민주님이 큰 돈 보내주셨는데 민심의 척도는 오윤혜님.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척. 네. 그리고 오민척. 라젠카님도 오늘 슈퍼챗 보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함께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한겨레 TV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99만입니다. 구독 고고. 네. 100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끔 동력을 좀 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세 분과 같이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